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의 이길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웹에 대한 기초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크와 엔지닉스가 필요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통합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젠킨스라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 설정과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자동화 배포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실제 배포를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에 대한 기초사항으로서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문서들에 대한 서식을 정의하는 CSS, Cascading Style Sheet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미니 웹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은 그 개요 부분에 대한 이론사항과 그리고 HTML 파일을 실행하면서 이 HTML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HTML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HTML을 작성하고 기존에 있는 HTML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HTML은 W3C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의 표준 재정 관리기관에서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약자인데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서와 문서 간에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보다 보면 HTML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 파랗게 된 부분을 눌러주면 HTML에 대한 관련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참고문헌이 있는데 참고문헌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문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개념을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이고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서의 서식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여백이 얼마인지 글자 크기가 얼마인지 폰트가 뭐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마크업에 의해서 태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태그를 결정해주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는 보통 HTML 문서라고도 하며 이러한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그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TML은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1991년에 HTML 1.0이 발표가 됐는데 이는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됐는데 이때는 2.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W3C 표준 제정 기관의 그 단체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97년에 3.2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 버전에서는 이와 같이 헤더 부분에 HTML 문서임을 표시하고 버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HTML이 1.0이 200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XHTML 1.0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출현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C,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여러 가지에서 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디바이스의 차이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재설정해야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응형 웹이라는 것이 출현했는데 그 부분이 HTML5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201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헤드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 이런 헤드를 보게 되면 이 버전이 언제적에 버전으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HTML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HTML5라고 이 헤더 부분을 보시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꺽쇠로 된 것들은 태그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 태그가 HTML 문서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은 이와 같이 헤드로 되고 슬래시 헤드가 서로 페어가 돼서 하나의 태그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HTML 문서의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HTML 문서의 타이틀을 주게 되면 타이틀에 걸맞는 폰트와 사이즈로 제정이 돼서 웹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는 이 타이틀의 하부에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H로 시작하는 그 태그가 있습니다. H1부터 H6가 있게 되는데 H1이 제일 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타이틀보다 약간 작은 H1 크기가 장절의 제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 제목은 H2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H는 H6까지 있기 때문에 그 서브 챕터의 제목에 맞게끔 제목의 크기를 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패러그래프는 본문에 해당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이들의 태그의 역할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TML은 방금 전에 개요 부분에 이어서 HTML을 실행하고 그 구성 요소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HTML 파일 실행하는 것과 HTML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창에 위키독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이나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어느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키독스 출판사의 그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이와 같은 거에 로그인 메뉴에서 회원가입 메뉴를 선택해서 회원을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의 이름과 이것이 로그인된 상태가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책의 탭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에 책 제목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 검색을 하시면 3개의 책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실습 전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웹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별도로 작성을 한 것이 되는데 이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콘텐츠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콘텐츠가 이전에 작성한 온라인 콘텐츠는 도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재에 누르시면 해당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미니 웹 개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첫 번째로 웹 기초의 HTML과 CSS에 대한 이론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지금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HTML을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목차가 나타나는데 HTML 개요와 역사, 기본 구조는 이론 강의로서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일 실행하는 부분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 스크립트 준비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화면을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와 같이 반으로 들어가고 오른편에는 VS 코드를 실행한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S 실행한 상태에서 위에 햄버거 메뉴를 누르시고 파일 메뉴를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오픈 폴더라는 메뉴를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유저 밑에 이 새 폴더 기능을 이용해서 OSS 프렉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저는 이번 실습을 위해서 렉01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폴더를 선택해 주면 이와 같이 렉이 되고 거기에 hello라고 하는 HTML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HTML 태그와 헤드 태그 그리고 바디 태그로 나누어지는데 헤드에는 메타라고 하는 캐릭터 셋이 정의되어 있는데 UTF-8은 다국 언어를 지원하는 한글과 다국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코드를 지정해 줌으로써 한글 깨짐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는 hello 제 이니셜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이니셜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는 hello world라는 내용을 제목의 크기에 따라서 H1부터 6까지 있는데 현재 그 중에 1, 2, 3과 5 정도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HTML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왼쪽에 보시면 HTML 파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VS 코드를 실행하고 왼쪽에 5번째 익스텐션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번째 익스텐션을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 오픈 브라우저라고 씁니다. 그러면 오픈 브라우저 프리뷰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여기에 인스톨 메뉴를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이러한 디서블 메뉴가 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데 엣지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HTML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HTML 플레이와 HTML 서포트를 선택을 해서 인스톨을 각각 해주시면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헬로우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S 이 부분은 뭐냐면 햄버거 메뉴에서 파일의 저장은 컨트롤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S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키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HTML 코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와 F1 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 먼저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뜨게 되고 하단에
Preview in Default Browser라는 메뉴가 나타나면서 단축키는 Ctrl F1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용의 타이틀은 이 부분에 나타나고 H1은 이렇게 나타나며 2, 3가 되고 여기는 H5 크기의 제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VS 코드에 있는 내용을 바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탭을 하나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주소창에 C와 C 콜론 역슬래시 두 개에다가 역슬래시에다가 유저스를 한번 넣고 다시 유저 밑에 OSS 프렉에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콜론까지만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유저스라고 누르시고 다시 유저를 누르신 다음에 조금 전에 선택했던 OSS 프렉을 누릅니다. 그리고 렉처 01에 보면 hello.01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경로하고 이 부분을 주소창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키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반대로 들어가겠고 조금 전에 복사해 두었던 경로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똑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는 방법은 크롬과 엣지에 같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우분투 리눅스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쓰게 되는데 파일과 파일 열기 같은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HTML 사용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HTML의 가장 기본은 태그로 되어 있는데 태그는 항상 꺽쇠의 태그 이름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태그 이름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익스플로러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뉴 파일과 뉴 폴더가 있는데 뉴 파일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My First Web이라고 하나 입력을 하시고 뒤에 확장자는 HTML로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넣었던 헬로 부분을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이 퍼스트 앱에다가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제목으로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4, 5, 4를 추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4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6인 거를 완전히 넣어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Ctrl
F1 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제목과 타이틀과 H1부터 6까지 크기에 따라 제목이 전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과목을 소개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복사하시고 요 다음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지금은 24년이 아니기 때문에 25년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래서 학기를 그냥 영학기라고 간단히 넣어놓고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시고 컨트롤 F1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은 강좌명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의 제목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텍스트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강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편집기를 좀 늘려주고 굵은 글씨로 하는 것은 꺽쇠의 B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닫히는 태그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이쪽에 HTML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태릭에 해당하는 I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여기다가 약자라는 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라는 것을 넣게 되면 닫힌 태그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약자 끝으로 옮겨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크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마크라는 내용을 넣고 요 태그 닫히는 부분을 여기에 태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웹페이지에다가 인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 만들고 요거에 닫히는 값은 웹페이지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용부호는 Q 옵션인데 여기에를 인용부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에 닫힌 Q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컨트롤 S와 컨트롤 F1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굵은 글씨, 이태릭 글씨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된 내용과 웹페이지라고 하는 언더라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HTML의 인용부호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단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인용하는 데에서도 이런 태그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웹페이지의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바디의 시작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가 이렇게 바꿔줘야만 백그라운드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는 여러분들이 색상을 올려놓고 빨간색을 선택하거나 초록색이나 파란색 중에서 어디든지 골라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각각의 태그에도 이런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수가 있는데 H1의 컬러를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디 부분이 나오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컨트롤 F1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HTML의 배경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적인 배경은 그린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HTML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한번 카피를 해주시고 이 하단에 맨 끝에 바디 윗부분에다가 복사한 것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택 메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example request 페이지가 따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hello.html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컨트롤 F1을 실행해 보면 여기가 이와 같이 화살표를 누르면 HTML, 자바, CSS, 10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SS를 선택하고 전송을 눌러주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 태그에서 여기가 헬로우인데 오탈자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주고 실행을 해봤을 때 여기에 자바를 선택하고 전송하면 이와 같이 헬로우로 이동이 되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된 내용을 출력해주는 부분은 인수 전송이라는 기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따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로서 폼 요소를 다시 하나 복사를 해서 그 하단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xample 밑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hello.html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컨트롤 F1으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숫자로 입력할 수 있고 그래픽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한번 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22가 되면 50 중에 22는 0.44이고 그래프 게이지는 이만큼이 됩니다. 거꾸로 이것을 옮겼을 때 이 값이 변화되기도 하고 현재는 이건 입력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폼을 통해서 입력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 색상, 날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시고 색상의 부분도 복사를 해서 그 다음 라인에 VS 코드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날짜를 입력을 해주는데 날짜 부분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횡으로 계속 나열이 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주기 위해서 br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라는 태그를 쓰게 되면 다음 라인으로 옮겨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과 전화번호 하는 부분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브레이크 태그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줄바꿈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example하고 request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hello.html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줄바꿈은 하나를 넣어주면 줄이 바뀌어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크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장을 하고 실행을 컨트롤 F1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 요소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10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10가지 숫자 중에서 이렇게 일씩 디스카운트 하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색상은 이런 색상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을 선택할 거면 빨간색을 선택하고, 그거의 농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적인 색상 값을 RGB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적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를 보게 되면 현재 25년 8월 20일입니다. 20일을 선택을 하고 시간은 10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 세팅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제 거 저장된 거를 한번 입력을 해 봤고, 그 다음에 URL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자책에 위키독스의 전자책의 주소를 읽어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여기에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핸드폰보다는 연구실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단어는 동국대학교라는 것을 찾게 되고, 사용자 이름에는 제 거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바나 CSS 등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라디오 박스는 4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데 비해서 체크박스는 복수 개의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메뉴를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선택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 입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장을 입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입력하는 것을 하는데 여기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씩 두겠습니다. 다음에 문장을 입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입력하는 것을 하는데 여기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씩 두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음은 버튼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줄바꾸기 위해서 브레이크 태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전송 버튼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브레이크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드셋에 대한 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실습 내용들이 저장이 됐는데 이 부분을 실행하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와 같이 입력이 된 상태에서 숫자는 이와 같이 10이나 넣고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색상은 이와 같이 색상표에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색깔을 정해주면 RGB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달력에서 이렇게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시간은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바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선택된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URL은 이와 같이 위키독스의 전자책 주소를 하나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이와 같이 전화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를 찾을 때는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아이디는 이메일로 일단 넣고, 암호화 방법은 여기에서는 시큐리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입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디오 버튼은 이와 같이 정해진 것 중에 어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는 이와 반대로 복수계를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은 폴더에서 어느 한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itHub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요 안에 한번 텍스트 파일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모든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과, 귤 이런 식으로 선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입력창에는 설문조사의 의견란 같은 경우에 나 적으면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제목을 여기를 다시 버튼명을 전송, 확인, 삭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얼마든지 요 내용을 바꿔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메뉴로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뭐 전송 이런 것들이 되겠죠. 별명을 넣을 때는 여기에다가 별명을 넣어주면 되겠고, 전송은 데이터를 보내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넣고 전송을 하면
현재는 이 부분을 지금 그대로 했는데 여기를 뭐 헬로우로 바꿔주면 오류가 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example이라고 하는 이 코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hello.html로 바꿔주면 오류 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에서 이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번 바꿔주고요. 전송에서도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컨트롤 F1을 누르시면 이번에 한번 다시 이름과 주소를 넣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헬로 월드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입력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